안녕하세요. 이광욱입니다. 구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를 심층 취재하였습니다. 이슈 집중.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어떻게 볼 것인가를 시작합니다. 서울시 공원 내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고척근린공원 내 운동장을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구로마을 뉴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축구장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서울시 공원 내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은 서울시 소유의 고척근린공원 축구장에 서울시 예산 12억 3,500만 원을 들여서 인조잔디 포장 및 조명탑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5월 중 설계 용역 실시, 7, 8월 중 공사 시작, 10월 말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로구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구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내용을 보면 인조잔디 축구장에 찬성을 하는 이유는 우천시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물고임이나 흙먼지가 나지 않는다. 또한 마사토 축구장에 비하여 안전하고 마사토보다 인조잔디 운동장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 추세로 현대화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 인조잔디 축구장에 반대하는 이유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후 특정 종목의 사용 독점이 우려된다. 운동장 사용 제한이 예상된다. 인조잔디보다 마사토 운동장을 선호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명탑 설치를 찬성하는 이유는 야간 이동 시 안전을 위하여 일정 시간 내 조명탑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한 조명탑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빛 공해로 인하여 조명탑 설치를 반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로마을 뉴스는 먼저 고척근린공원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조잔디 구장이 조성될 고척근린공원 현장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잔디 구장이 된다면 지금과 같이 그냥 계속 자전거도 들어올 수 있고 했으면 좋겠고, 이제 축구도 여기 모래가 많아갖고 축구를 하다 보면은 넘어지면 세게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잔디 구장으로 변하면은 그래도 덜 다치고 좀 더 축구를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펜스를 친다든지, 그래서 뭐 이용 시간을 제한을 하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뭐 또 예약을 해야 된다든지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그때부터는 그 운동장에 대한 애정이 좀 식는 듯한 느낌은 크게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축구만 하니까 좀 괜찮기도 하면서도 다른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쉽기도 하고, 그냥 축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우려가 되고. 아무래도 인조 잔디가 깔리면 지금은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축구도 하고 마음 놓고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인조 잔디 깔리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흙에서 이렇게 노는 게 굉장히 좋은데, 또 인조 잔디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갖고 있어요. 예, 주민들이 이 잔디를 깐다 하면은 들어가서 또 놀지도 못하고 또 그 운동 관계도 또 돌고 닳고 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이거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대요. 예,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 여기 운동장을 여기 설립해 놨잖아요. 해놨는데 오로지 축구만 가지고서는 이게 이 공원에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활동하는 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축구장으로서 활용하는 건 좋은데 잔디를 깔고 울타리 그것만 안 하면 관계없는데 울타리만 안 하면 관계없어요. 이것만 깔면 이 깔면 좋죠. 먼지 안 나고 좋은데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울타리를 한다니까. 여기 운동장이라는 공간이 그 축구하시는 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구로구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은 그 축구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사를 한다던가 뭐 애들 어린이날이라던가 뭐 주요 행사가 있으면은 여기를 꾸며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은 그런 거 이용하는데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걸 깐다고 해서 천연 잔디가 아니라 인조 잔디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더 힘이 들고 더 비용이 더 소모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으로 구로마을 뉴스는 전문가와 함께 고쳐 끌린 공원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로마을TV 이광흠입니다. 오늘은 고쳐 끌린 공원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연대 집행위원이시고 생활체육 박사님이신 하문주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하문주입니다. 고쳐 끌린 공원과 관련해서 인조 잔디를 이제 깔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참 어렵다란 문제 제기들이 많거든요. 인조잔디 구장이 주로 사용되는 목적이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특정 스포츠 종목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인조잔디 구장 하면 대표적으로 축구 종목을 많이 하게 되겠죠. 네, 예. 그러면 그 축구를 하는 그 축구의 그러니까 맞게 인조잔디 구장을 깔게 되면 아무래도 축구 동호회가 사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에 그냥 자유롭게 이용하던 주민들이 그 이용에 제한을 겪게 되는 거는 사실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구로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골대 주변에만 이제 펜스를 치거나 사람들이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축구라는 종목 특성상 공이 골대를 향해서만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골대 근처에만 부분에만 펜스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처음에는 뭐 그렇게 설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주변 나머지 그 펜스가 설치 안 된 부분은 네. 그 축구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골대 부분만 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안전 문제와 관련한 이슈가 생기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골대 부분만 펜스를 설치한다라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오가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제한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 이제 조명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조명탑도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축구 동호회 분들은 이제 야간 경기도 가능하고 또 이제 일반 주민들은 또 야간에 이제 조명이 있으니까 운동하기 좋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구청에서는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에 야간 조명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녁에도 축구를 하겠죠. 저녁 시간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또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0시까지 사용한다고 할 때 그러면 막 9시, 10시 이쯤 돼도 조명이 되게 환하게 비쳐 있고 그러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이런 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불편함을 호소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이런 야외 조명이 설치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랑 좀 떨어져 있거나 네. 이런 수변 지역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잔디구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잔디구장이 굳이 필요하냐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는데 음. 이런 의견들이 서로 이제 상충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서로가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체육시설이 하나가 더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스포츠를 조금 더 편하게 향유할 수 있다면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은 모든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 그 동등하게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본 방침 혹은 아니면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 주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공간을 그리고 많이 이용하고 있던 공간을 다른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때 주민들이 함께 그와 관련한 정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정보들을 공유한 후에 같이 그 어떤 그 운영의 그 설치의 방향, 그리고 혹은 아니면 설치 목적, 그리고 운영 방침, 이런 것들을 같이 수기하는 과정은 반드시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모든 그런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들이거나 시설 설치하거나 이럴 때 이런 과정들은 반드시 꼭, 어, 거쳐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 잘 모르거든요. 고척근린공원과 관련해서라도 한번 이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침 강의를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네. 이 지역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축구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흙 공간이 있으면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어서 하면 훨씬 생활체육 측면에서 훨씬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요? 라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제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이 지역에 사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아, 예. 근데 그 지역 학생이 손을 들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휴식의 공간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저녁에 반려견들 데리고 산책 많이 하고 그 운동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자유롭게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용하는 그런 공간인데, 만약에 그 공간이 축구장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공간 기회가, 그런 예를 들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약간 그 고민을 많이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그래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그 2022년에 그 새롭게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그 스포츠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아, 그런 법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해서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고 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고척 근린공원 이슈와 관련해서 중요한 그 조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7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그러니까 아, 그 스포츠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장해야 한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구에서 뭐 스포츠 시설을 설치하거나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하고 할 때 이 스포츠 기본법의 이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고 스포츠 기본법의 취지를 살려서 스포츠 정책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이 고척근린 공원을 축구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네. 이 스포츠 기본법의 그 기본 이념이라든가 스포츠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맞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의회에 계신 분들 또 이 정책을 이행하고자 하는 구청의 담당 뭐 공무원들 또 혹은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공무원들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스포츠 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취지를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 공간으로서 고척 근린공원이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수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희가 보통 생각하면 이제 축구, 농구 뭐 이런 그 구기 종목이나 뭐 달리기, 육상 같은 그런 것만 스포츠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스포츠라는 게 그런 이야기인가요? 생활체육은
다양한 신체 활동까지 포함해서 생활체육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조사하는 그 국민생활체육 조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참여하고 있는 그 생활체육 종목이 걷기입니다, 걷기. 아, 걷기. 예, 예, 예. 아, 걷기가 1인데요. 네. 이게 보니까 36.8%거든요. 어우,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의 36.8%가 예, 걷기를 평소에 생활체육 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한 거죠. 네? 축구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축구는 8.3%였고요. 조사 순위 중에서 한 5위 정도 했습니다. 음, 근데 이거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참여자들, 그 조사 대상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고 하면 어떤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걷기가 3위였는데요. 네. 예, 걷기가 3위였어요. 3위.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 수영이었고요. 그 아, 다음에 두 번째가 등산이었고 세 번째가 걷기였고 그리고 5위가 자전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도 걷기고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하고 싶은 것도 걷기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그 모두가 스포츠가 좀 이렇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떤 공간이 어떤 목적이나 어떤 공간으로 이용되거나 설치되어야 하는가를 만약에 그 설명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이런 기준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그 축구 중심적으로 공간이 그 활용되거나 이용되기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걷기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이나 조건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인조 잔디는 가되 주민들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축구장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게 보장이 된다라면은 잔디구장을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 그게 양립이 가능할까? 그런 경우에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일종의 그 운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 되고 그 운영할 때 그 예를 들면 일종의 그 운영하는 그 위원회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일단 야간 조명을 설치하면 야간에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건 축구 경기 하라는 야간에 그거 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적어도 야간 조명을 설치하지 않아서 저녁에는 주민들이 그냥 자유롭게 산책도 하고 오가면서 거기에 그 잔디 구장도 들어가고 이럴 수 있게 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주민들이 이런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이용이 이전처럼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할 것인가 라는 것에 어떻게 주민들이 관여할 수 있냐, 그 관여할 수 있는 기회나 그 뭐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의 기준이나 그러니까 운영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같이 만드는 방식의 그 운영 혹은 그런 위원회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실제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다양하고 주민들의 그 예를 들면 규모가 훨씬 더 큰데 인원이 훨씬 더 많은데 집합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체육회나 축구 동호인의 목소리가 더 크게 이런 그 정책을 결정하거나 권한을 있는 집단들에 다가가는 게 그 이렇게 더 가까운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 문제고 그게 이제 약간 일종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자체의 주민들이 의견을 계속 내고 압박을 해서 체육회가 주민들이랑 더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해서 받아들여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게끔 압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양하거든요. 이제 연령대도 그렇고 또 이제 여성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펜스가 딱 쳐진 그 공간은 정말 이제 나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그런 공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그 불편함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방침은 구청이든 지역 주민이든 축구 동호회든 여기는 열린 공간이어야 하고 모두가 접근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음. 그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래 축구장 인조잔디 구장으로 축구장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이걸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놓고서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당연히 기본 그래야 전제. 하고요. 예, 당연히 그래야 하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주민들께서 구로구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스포츠도 인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스포츠 기본법에 의하면 스포츠권은 모두가 가지는 기본권이고 모두가 스포츠에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스포츠 기본법에 의하면 이 스포츠권을 보장할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이제 이 구로구와 같은 이 기초자치단체가 구로구의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를 향유하고 또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시설을 설치하고 이럴 때에 그런 그 스포츠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이 항상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척근린공원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서울시와 구로구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 공원 활용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시설 이용 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로마을 뉴스의 이광흠이었습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십시오.